안녕하세요. 밝은미소입니다. 오늘은 음식과 진동수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비워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려 하고, 이왕이면 텃밭에서 금방 딴 싱싱한 야채로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이 더 맛있고 건강한 밥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 힘이 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음식의 영양 성분에도 있지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즉 진동수와도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영양학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의 영양 성분으로 구분하게 되지만, 모든 물질과 생명체들은 각각의 고유한 진동수가 있듯이 어떤 음식이든 모든 음식은 나름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수라는 의미를 주파수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에너지 또는 파장이나 파동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쌀이라도 쌀의 품종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고, 똑같은 상추라도 어디서 자랐는지에 따라 진동수가 다 다릅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들도 어떻게 키워지고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에 따라 진동수는 달라집니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몸 또한 진동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음식물의 소화율과 흡수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마다 인간의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소화율이 다르고 흡수율이 다른데요. 진동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소화율이나 흡수율이 높으며 빛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빛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동수가 낮은 것과 진동수가 높은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진동수가 낮은 입자들은 분자 형태의 영양소로 몸 안으로 흡수가 되고,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높은 미세한 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형태로 분류가 되어 진동수와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정과 기와 신으로 나누어진 에너지는 단중을 거쳐 12경락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동양의학에서는 먹은 음식의 맛에 따라 들어가는 장부가 다르다는 기미론과 음식이나 약이 진동수에 따라 흡수되어 들어가는 장부가 다르다는 기경이론이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은 소화 과정을 거쳐 흡수되는 에너지가 진동수에 따라 12경락으로 자동으로 분류되어 12장부로 보내진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었습니다. 음식물들이 소화 과정에서 흡수될 때 진동수의 차이에 따라 입자들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12경락으로 운반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동양의학에서는 비장의 운하 기능이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소화 흡수된 진동수가 낮은 영양소들은 간문맥을 거쳐 간에서 심장으로 전달되어 혈액순환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진동수가 높고 정밀온 입자들과 코를 통하여 들어온 미세한 기 형태의 입자들은 비장의 운하 기능과 포의 훈증이라는 과정을 거쳐 진동수의 차이에 따라 정, 기, 신이라는 세 가지 에너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입자가 제일 미세하고 진동수가 제일 높은 신이라는 에너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빛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나누어지는 정, 기, 신의 에너지 중에 신이라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연에서 햇빛을 보고 자란 싱싱한 식물들은 강합성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풀만 먹고도 초식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푸른 들판에 살아있는 풀들은 생명력이 높으며 빛, 즉 신이라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신이 많다는 것은 진동수가 높다는 것인데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금은 어떤 음식보다 진동수가 높습니다. 같은 소금이라고 해도 자연에서 생산된 천일염과 인공으로 제조된 정제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태양빛을 받으며 생산된 천연소금은 진동수가 매우 높고 빛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높은 밝은 보라색의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으로 제조된 소금은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매우 낮아 탁하고 어두운 보라색의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높은 천연소금이 인공 제조된 소금보다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밥과 육류 제품을 진동수로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섭취한 음식물들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정신활동과 육체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식탁에서 주로 접하는 밥과 육류 제품을 진동수로 비교하자면 밥이 육류보다는 진동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높은 쌀이 소화 흡수되면 정신활동의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낮은 육류는 인간의 육체활동의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지면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오장육부의 장기들도 각각의 진동수가 다 다른데요. 그 중에서도 심장이 진동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 진동수가 가장 높은 것들은 소음 경락을 통해 심장과 신장으로 보내져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명체마다 음식물의 소화율도 다르고 흡수율도 다른데요. 생명체마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소화율과 흡수율이 다른 이유도 생명체마다 소화기관이 서로 다르게 조물되었고 소화기관의 진동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상추를 먹는다 해도 가축마다 소화율과 흡수율이 다르고 사람마다 소화율과 흡수율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음식마다 진동수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각자의 소화기관의 진동수에 따라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다르기에 체질을 분류하게 되고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진동수에 따라 그 음식물을 먹는 생명체의 소화기관의 진동수에 따라 소화되고 흡수되는 소화율과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는 지구 차원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구 행성의 진동수가 높아지는 것에 맞추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진동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음식 문화도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진동수와 음식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지구촌 사람들은 진동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파별로 모여 살게 될 것입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짐에 따라 소화율과 흡수율도 좋아지게 되지만 같은 유전 형질을 가진 지파들끼리 모여 살면서 하늘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몸의 진동수와 맞는 음식물들을 섭취하게 되면서 에너지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구촌에 펼쳐질 새로운 정신 문명의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그때는 진동수와 음식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지파별로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마다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느끼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음식물의 진동수 차이에 있으며, 각자 소화율과 흡수율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사람이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소화기관의 진동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알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과 진동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